안녕하세요. 3차시 수업이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1차시, 2차시 지금 과제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 3차시에도 여러분들 내 작품이 나왔나 안 나왔나 기대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안 나온 학생들은 조금만 좀 기다려서 내 작품이 어떻게 됐나 기다려 주세요. 네, 그러면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들어갈게요. 예, 지금 김수영 학생 김홍도에 대한 이 그림 황묘농 접도라는 이 그림을 좋아하는 그림으로 지금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이 김홍도는 이런 서민들의 모습을 정감 있게 표현한 풍속화를 많이 그린 대표적인 조선 후기 화가이죠. 예, 주로 서민들의 생활을 재미있고 현실감 있게 표현했죠. 이런 서당이나 씨름, 서민들의 그런 생활 모습을 재치 있고 소박하게 그린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풍속화를 보면 이런 정겹고 따뜻하고 신나는 느낌, 또 더불어 약간의 투박한 느낌을 받는데, 이 그림은 투박하기보다는 이런 좀 잔잔하고 이렇게 마음의 평화가 있는 이 기분이 들어서 좋아하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누군가의 환갑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려진 것으로 알려진다고 합니다. 이 그림 속의 소재들의 상징성을 통해서 70살, 80살이 되도록 젊음을 변치 말고 장수하시고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는데, 그림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담긴 것도 아름다워서 더욱 마음이 가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네요. 굉장히 좀 이렇게 정겨운 그런 느낌을 받고 있죠. 예, 김수영 학생 잘 봤습니다. 예, 다음은 한승훈 학생의 이런 라페알로에 있는 이 아테네 학당에 대한 것입니다. 이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르네상스 시대의 다양한 이런 철학자들이 학당에 모여 자유롭게 또 토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편한 분위기와 멋진 배경 덕에 나도 모르게 이런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외에 언근법을 통해서 더욱 입체적인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예, 굉장히 그 그림들을 보면 화려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원근법을 아주 잘 표현을 했죠. 예, 예. 그리고 이런 섬세한 사람 하나하나 이런 동세들이 너무나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 명작이죠. 어떻게 보면. 네, 잘 봤습니다. 예, 다음은 이 모네의 수련 연작입니다. 모네는 이런 생전 지베르니의 직접 정원을 가꾸고 이런 백내장을 앓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억하는 정원과 연못의 아름다움을 그려냈다고 할 수 있죠.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그랬을까 하고 찾아봤던 이런 정원의 모습은 꼭 한번 가보고 싶을 정도로 대단하다고 해요. 정말 있는 그대로를 사진처럼 그림으로 옮겨 놓은 것 같아서 신기했고, 잔잔한 듯하면서도 그림의 사연이 많아 보여서 모네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렸을까 궁금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 이런 타원형으로 만들어진 이런 거대한 전시장에 있다는데, 그 가운데 서서 그림을 바라보다 보면 내가 진짜 지베르니의 연못에 와 있나 했을 정도로 그런 느낌과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예, 오윤주 학생, 예, 이 모네는 이런 나이가 먹어서는 이 지베르니 그 정원에서 이런 그 수련, 연못 이런 그림들을 굉장히 많이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지베르니 공원이 아주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 잘 봤습니다. 네. 다음은 존 에베레 밀레이의 오피리아입니다. 지금 이수인 학생이에요. 이 푸르른 자연 속에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우울해 보이고,
이런 허망한 표정인 것 같아서 사람이 우울할 때 모습을 잘 살린 것 같다. 이상하게 사람은 희망찬 그림에서보다 이 작품에서 어딘가 허망하고 가라앉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주는 작품이 나에게 더 위로가 되는 것 같다. 작품 속 여자처럼은 아니지만 자연 속에서 특히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이런 생각을 가졌나요? 굉장히 그 섬세한 그런 느낌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허망한 것 같기도 하지만 이렇게 가라앉고 있는 듯한 이런 분위기 그런 그 작품이 더 위로가 된다고 그럴까요? 저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물에서 이렇게 잠겨져 있는 모습이 좀 이렇게 좀 저는 좀 우아하고 이렇게 허망하면 그런 모습이 뭐 세상을 다 이렇게 다 내려놓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저는. 예. 아무튼 이것도 잘 봤습니다. 이수연 학생. 예. 다음은 카라바조의 의심하는 도마이죠. 이 그림은 굉장히 그 충격적이고 도전적이라는 그림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리고 카라바조는 이 전에 미술사에서는 이 종교화를 성스럽게 표현했죠. 그 당시에는 이 미술을 통해서 교황과 왕 같은 이런 지배 계급의 권위를 찬양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성서의 내용을 그린 작품이 많았죠. 그 중에서 이런 기독교적 신성을 드러내는 상징이 없다는 것을 통해서 이 카라바조는 종교화의 일상을 가식없이 묘사하고 간섭을 무시했다고 알 수 있죠. 이런 카라바조의 태도가 자신의 예술의 근원을 찾으려 노력한 것으로 생각한다. 카라바조는 이런 도전 정신을 본받고 싶다. 자신만의 예술의 근원을 찾아갈 것. 네. 그래서 이런 그림에 대한 것들을, 자신감에 대한 얘기, 뭐 그런 얘기를 강혜림 학생은 이렇게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다음은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이 작품은 이렇게 따뜻한 느낌을 주면서 차가운 느낌도 준다. 달과 별은 따뜻한 느낌, 밤하늘과 건물은 차가운 느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생동적이다. 네, 그렇죠. 아마 그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 반 고흐의 그림을 좋아하는 게 이 별이 빛나는 밤에 하고 이 카페 거리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명작들이 참 많죠. 고흐의 작품들은. 예. 그래서 이것도 그 구름이 이렇게 소용돌이 치료 같으면서도 색감들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예. 예. 예, 잘 봤습니다. 김혜은 학생. 다음은 고흐의 알리스 강의 가로수길. 이거는 잘 많이는 못 봤는데 이런 그림도 정윤주 학생은 또 이렇게 어떻게 찾아서 이 그림을 줬네요. 이 고흐의 그림은 이런 특유의 먹먹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 알리스 강의 가로수길은 가을을 생각나게 해준다. 따뜻해 보이는 이런 주황색과 갈색이 가을 느낌을 나타내주고 어두운 하늘이 시원한 가을 바람을 느끼게 해주는 기분이 든다. 낙엽으로 뒤덮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유롭고 잔잔해 보인다. 나도 가을의 높은 나무들 사이 낙엽으로 덮인 알리스 강의 가로수길을 한가로이 걸어가고 싶게 만드는 그림이다. 그쵸.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낙엽이 많이 질 텐데, 이런 알리스 강의 가로수길 말고 지금 연주 학생은 이 동네에 이런 길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희 동네도 이런 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있으면 이제 낙엽이 이제 질 텐데 이 거리를 한번 이런 가로수길을 한번 걸어 보려고 합니다. 예, 잘 봤습니다. 정윤주 학생. 예, 다음은 이 조르조 피에로의 세라, 그랑드 자트섬의 일요일 오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작품이지만 사실 화가는 잘 모른다. 그래요? 이 작품을 그릴 때 화가는 이런 점묘법을 사용했다고 한다. 내가 고등학교 미술 시간에 이 그림을 사인펜으로 점묘법을 따라 해보았는데
6교시 땡치고 집에 못 갈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런 점에서 대단함을 느낀다. 그러셨군요. 김대령 학생. 예. 초등학교 때 이런 전면법을 하셨군요. 이 그림을 가만히 보다 보면 그림 속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고 왠지 모를 우울감이 나를 덮쳐오를 것 같다. 공간에 비해 사람이 많아 답답한 느낌이 들면서 표정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 아, 그래요? 우울감이 있을까요? 저는 그냥 각각 자기 나름대로 편안하게 쉬고 있는 어느 일요일의 오후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또 김대령 학생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봐요. 아마 지금 그 당시는 이게 사람의 많고 적음을 몰랐는데 아마 코로나로 영향을 커서 지금 사람이 많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잘 봤습니다. 다음은 김현욱 학생의 이 렘브란트의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을 만난 그리스도. 렘브란트의 작품 중에 야간 순찰이나 이런 해부학 수업 등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작품에 마음에 든다. 그래요? 파도가 치는 게 실제로 일어나듯이 그린 것 같아서 좋고, 그림 중앙에 돛을 잡고 있는 파란 옷의 사람이 머리가 뒤로 넘어가 있는 정도로 인상적이다. 지금 이런 장면들이 너무 생생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아마 김현우 학생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을 만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쵸? 정말 리얼하게 이런 표정을, 이런 그 동작이나 이런 것들이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김현욱 학생. 다음은 이 밤에 카페 테라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1차, 2차, 3차 시 하면서 좋아하는 그림 중에 대표적인 이 작품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밤에 카페 테라스. 제목 그대로 어두운 밤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카페와 카페가 앉아있는 손님들, 그리고 거리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어디에서나 볼 수 있을 평범한 카페의 모습이지만 작품 그 특유의 구도와 색감이 합쳐서 실제 현장에 있는 듯한 생생함을 느껴진다고 해요. 또 카페의 이런 노란 불빛, 밤하늘의 어두움 대비를 이루어서 단순한 카페가 아닌 이런 힘든 사람들이 목을 축이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늑한 장소처럼 보이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말. 예. 생전 이 고흐가 쓴 편지를 보아서 고흐는 해당 작품을 그릴 때 붓으로 별을 찍으며 매우 행복해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으면 아름다운 별들을 그려놓으며 행복해하는 고흐의 모습이 떠올라 저절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 그래요. 배지 학생. 예. 그래서 이 색감들이 정말 아름답고 예쁘죠. 그리고 밤인데도 이 밤하늘을 이런 푸른색으로 했다는 거가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희망적인 하늘, 그리고 이 카페의 그런 노랑과 주황의 이런 따뜻한 빛, 그런 그 보색이면서도 이런 그 색 대비와 이런 그 구도와 이런 것들이 정말 잘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배지유 학생 잘 봤습니다. 이거는 최후의 만찬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만 제가 찾았고 이름을 못 찾았고요. 지금 최후의 만찬의 이 그림을 설명이 없어요. 이것만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못 찾아서 물론 이제 출석부를 보면 찾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지금 출석부를 보지 못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체크를 할 때 성적을 부여하거나 할 때 그때 아마 확인을 하지만 그래도 좀 이름을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원 학생이에요. 미켈란젤로의 그런 아담의 창조. 요 그림들도, 이 미켈란젤로의 그림들도 상당히 많이 좀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나까지 이 그림에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 든다.
왼쪽에 혼자 비교적 자유로워 보이는 남자와 달리 오른쪽에 많은 사람들한테 잡힌 듯한 노인이 비교된다. 이 둘이 이런 손가락을 닿은 듯한 말듯 느낌이 신기롭기만 하고 어딘가 애절해 보이기도 한다. 예. 그래서 지금 아담의 창조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미켈란젤로의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미켈란젤로의 작품들은 이렇게 근육질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독특하죠.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제가 아마 1차, 2차 시에도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림의 특징이 이 사람은 모든 그림을 다 나체로 그린다는 거. 그리고 근육질이라는 거. 이게 미켈란젤로의 그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굉장히 신성시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예, 김지연 학생 잘 봤습니다. 예. 이것도 지금 박승수 학생이네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차. 이 그림을 딱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사람들끼리 서로부터 오조로 그래요? 세 명 예수. 그 다음 세 명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맞아요. 예, 이 작품은 예수가 십자가에 박히기 전에 너희들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말씀을 했고 이에 반응하는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를 그린 내용으로 각양각색의 반응 중 큰 기준으로 사람들끼리 붙어있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들의 속마음이 어떠한 심경인지 파악할 수 있고 마치 나 자신이 그림 속 놀라는 제자가 된 것만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 와중 우리 기준으로 예수님과 그 왼쪽의 제자의 평온한 얼굴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존재하는지 궁금증을 유발한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논란이 많죠. 이 여기 중에 배신을 때리는 다윗의 유다는 누구일까 하는 것들도 굉장히 이슈화도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뭐 역사의 얘기를 보면 뭐 유다는 노란색 계통의 옷을 입은 사람이다. 뭐 눈의 시선을 어떻게 주는 사람이다. 굉장히 다양한 그런 얘기가 있지만 사실 유다가 누구라는 것은 아직까지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예, 박승수 학생 잘 봤습니다. 다음은 보티첼리, 이 비너스의 탄생이죠. 이 작품을 보면 이런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내 나름대로 상상하게 되어서 흥미롭다. 눈앞에서 이런 비너스의 탄생을 목격한 같은 생동감을 준다. 또 비너스의 표정이 어딘가 왠지 구슬퍼 보이는 듯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숭고해 보이고 깨끗하게 느껴진다. 신화의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신성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자연과 여러 신들이 세상을 낯설어하는 비너스를 반겨주는 느낌이 든다. 아름다운 만물과 신들의 조화가 잘 어우러지는 것 같다 하고 이렇게 보티첼리의 이런 비너스의 탄생을 해주셨습니다. 임민순 씨, 임민순 학생, 예, 잘 봤습니다. 예. 다음은 이 방고 기가 잘린 자아상이죠. 이 자아상을 처음 접했을 때는 단지 고흐의 실력적인 부분에 감탄하면서 봤었지만 고흐의 생애에 대해서 알고 난 이후에 이 작품을 볼 때면 이 당시 고흐의 정신적인 고통과 고독함이 이 그림에서 자세하게 표현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느낌이 든다. 그쵸? 이때 이제 귀가 잘린 자아상은 아마 그 정신적으로도 문제도 있었고 또 이 고갱과 헤어진 상태에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마 이런 그 귀까지 자를 정도로 굉장히 정상적이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을 가져요. 그죠? 오일찬 학생. 예, 예. 그래서 아마 그거를 알았었겠죠. 고갱은. 그러니까 도망치듯 그 이별을 하고 생전 다시는 이 고흐를 안 만났다고 하죠. 예, 굉장히 충격적인 뭔가가 둘 사이에 있었던 거죠. 예, 잘 봤습니다.
예, 이규빈 학생도 지금 별이 빛나는 밤에 내가 가장 잘 알고 있고 명화라고 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작품. 아, 그래요? 이규빈 학생. 이게 이제 대표적인 별이 빛나는 밤에가 제일 편안하고 좋은 작품이라고 느껴진다고요. 이 그림을 볼 때 편안하고 고요한 밤하늘처럼 느껴지고 하늘의 배경이 가장 멋있는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하늘은 요동치고 회오리가 부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아래 마을은 하늘과 달리 평온하고 고요한 느낌으로 반대되는 것이 인상 깊다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기빈 학생 잘 봤습니다. 다음은 지금 또 뭉크 절규에 대한 겁니다. 문보성 학생 주셨네요. 뭉크는 화가 자신의 내면을 잘 표현하는 화가로 유명하다. 뒤에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으로 제대로 그려져 있는데 배경과 정 가운데 사람, 아마 뭉크 본인이겠죠? 일그러져 있는 것으로 보아서 현재 자신의 상태가 불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뭉크는 어릴 적 어머니와 여동생을 잃고 자신 또한 아팠었다고 알고 있는데 아마 그로 인해서 생긴 불안이 오랫동안 쭉 이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과 그에 덮쳐 자신의 병으로 인해 많은 고통이 불러오는 이런 불안과 아픔들이 그 그림에 반영된 것 같다고 느꼈다. 맞아요. 이 뭉크는 엄마도 그 병으로 일찍 잃고 그 나머지 그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도 병으로 죽죠. 그래서 아마 혼자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아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적으로 많은 표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것들이 이런 것들의 그런 절망, 그런 뭐 여러 가지 내면에서 이런 표현들을 아마 그림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다음은 조연수 학생, 이 네오린이 아프레모브. 이 그림은 고등학교 때 미술을 좋아하는 친구가 소개시켜 준 그림이다. 나는 색감이 많이 들어간 화려한 그림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레오니드 아프레모브의 그림은 참 잘 어우러지는 색들을 조합해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그림이 부담스럽지 않아서 좋다. 바닥에 비친 불빛들과 앤틱한 가로등을 보면 마치 유럽 어딘가에 여행을 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 색들이 굉장히 그 화려하죠. 이 불빛이 굉장히 그 조명, 야간 조명, 이런 경관 조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이런 이런 원근감의 표현들이 너무나 예쁘고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불빛에서 붙여지는 이런 이미지의 따뜻한 불빛들. 예. 저도 사실은 이런 화려한 이런 불빛들을 좋아하고 있어요. 조연수 학생 잘 봤습니다. 예. 다음은 밀레. 이삭 줍는 여인들이죠. 어렸을 때 미술관에서 가서 직접 봤던 작품이라 그런지 내게는 더 오래 기억에 남는 작품들 중에 하나인 것 같다. 따사로운 오후 햇살을 맞으며 이삭을 줍는 새 여인들의 모습은 작품의 시대적인 배경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 같다. 이 작품을 볼 때면 전체적으로 웜톤의 따뜻한 색감 때문일지 모르겠지만 마음 한구석에 안정감과 따스함을 느끼게 해준다. 예, 권민서 학생. 그쵸? 이런 자연의 이런 따뜻함, 그리고 일상에서의 그 따뜻함. 우리가 이런 멋있는 작품이 아니라 이렇게 일상적인 작품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멋있는 것을 찾을 수 있고 이렇게 편안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정되고 따뜻한 느낌이 꼭 멋있는 그림이 아니라는 것을 밀레가 알려준 거죠. 우리가 이런 자연스러움과 이런 평범함 속에서도 이렇게 안정되고 따뜻하고 이런 것들은 그런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세라의 그랑드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죠. 이 하가분이 그려내신 이 기법이 나는 정말 특별하고 색다르다고 생각한다. 표현 방법은 이런 정묘법. 정말 신기한 점은 주황색을 표현할 때 주황색을 쓰지 않고 빨간 노란색을 사용해서 우리 눈에 주황색으로 하는 이런 병치 혼합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림이 제목에 일치하게 일요일 오후 사람들이 모두 여유로워 보이고 다 같이 모여서 따뜻한 햇빛을 즐기는 뭔가 우리 시점과 괴리감이 들기도 하고 부럽기도 해서 언젠가 꼭 코로나가 없어져서 저런 생활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다. 아이고, 김선지 학생은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야외에 나가는 것조차도 조금 꺼려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예, 빨리 이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서 이렇게 좀 야외에 북적북적대는 이런 그 일요일 오후에 산책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다음은 살바도르 달리의 기억의 지속이죠. 처음 이 그림을 보았을 때 느낌. 물렁한 느낌의 시계밖에 안 보였다. 작가는 이 그림을 그린 의도가 단순히 정해진 틀 안에서 살지 말라는 것인가 생각했었다. 또 구체적인 그림에 대한 느낌. 물렁한 느낌의 시계만 보았을 때는 그림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일반적으로 생각할과는 달리 표현된 것이었다. 바로 공간에 대한 인식이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항무지 같은 곳에 책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 처음에 단순히 생각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그림을 꾸준히 보고 작가의 성향을 파악한 후 그림을 다시 보니 작가가 이 작품을 그린 의도를 조금이라도 추측할 수 있었다. 작가는 이 그림 속 흘러내리는 듯한 시계를 표현한 것, 그리고 공간에 대한 표현과 어우러져 표현함으로써 각자 빈 느낌을 주지 않고 유연한 느낌을 준다. 또한 현실에서는 항상 같은 속도로 가는 시간을 각자 다르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지는 달리의 의도를 측깊게 본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달리의 작품들은 굉장히 좀 비현실적인 그림이죠. 그래서 약간 그 대표적인 이 작품 그런 거 초현실주의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 기억의 지속. 예, 잘 봤습니다. 김재현 학생. 다음은 별이 빛나는 밤에. 예. 개인적으로 고흐 작품을 좋아한다. 고흐가 가지는 독특한 색감. 그렇죠? 이 색감들을 다 좋아해요. 밤하늘에 떠있는 이런 별의 색들 특히 더 좋아하죠. 이 고흐의 밤. 코발트 블루 색감. 밤에 검정색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이렇게 코발트 블루에 이런 색을 셌다는 게 굉장히 독특하죠. 그리고 똑같은 파란색인데도 하늘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이런 명도와 밝기를 조절해서 하늘을 표현한 것이 아름답다. 그렇죠. 예. 황성민 학생 색에 대해서 많이 공부가 됐네요. 예. 제가 이렇게 색에 대한 얘기, 불빛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제가 왠지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명화 감상을 통해서 이런 색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하는구나, 관심을 갖는구나 하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보람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불빛에 대한 그 물에 반사되어 있는 이 아름다운 풍경 또한 이렇게 아름답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르의 이 별이 빛나는 밤에 별이 나타나는 그런 색감, 그 다음에 불빛의 그 물에서 불빛이 비춰지는 그런 것들의 표현들이 정말 아름답다 했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 안성민 학생 잘 봤습니다. 다음은 이 절규. 정준현 학생이 금방 그린 그림을 주는 것, 직선보다 곡선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절규는 표현주의 그림으로 핏빛의 하늘을 배경으로 괴로워하는 인물을 묘사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보여줬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신혜진 학생, 이 그림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다. 실제로 오스트리아에 이 그림을 보기 위해 갔을 정도로 굉장히 실제로 가고 실제로
보고 싶었던 그림이고 가장 후회가 없을 경험을 선사해준 그림이었다. 그러셨군요. 예. 신혜진 씨. 예. 금박으로 되어 있어 반짝거리면서도 그 반짝거림이 둘만의 분위기를 극대화시키며 사치스럽고 화려하지만 은밀하다. 특히 여성의 발목을 휘감는 듯한 꽃들이 아슬아슬하게 느껴진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여성상, 남성상에 대한 것들을 아주 뚜렷하게 이런 색감으로, 형태로 구분을 해주는 게 이 클림트의 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죠. 예, 잘 봤습니다. 예. 이 제리코, 메두사의 뗏모. 이거는 이제 실제 상황을 갔다 온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난 그림들입니다. 이 작품. 예, 그래서 이 작품은 그 재현전 수학적인 묘사에서 벗어나서 과장된 동작과 강한 음령의 대비를 통해 이 긍경, 절망감, 중경, 원경, 언경에서의 희망, 환희,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의 감정에 흐르는 이런 강렬한 대비를 표현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거는 진짜 그 메두사호의 난파 사건을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슈화가 됐었습니다. 이 그림들을 보고서. 예. 그래서 이재원 학생 이 메두사의 뗏모 잘 봤습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살아난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였어요. 이 배가 난파하면서. 예. 그쵸? 굉장히 슬픈 얘기죠. 이 안에서 서로 살아나려고 사람까지도 막 잡아먹고 정말 엄청난 역사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차시, 2차시, 3차시를 통해서 과제 일에 대한 얘기들을 한 번씩 훑었는데요. 이렇게 과제 하나하나 체크를 할 때마다 거의 한 줄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과제를 내기 때문에 제가 이게 궁금해 할 것 같아서 제가 과제 체크를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내가 이 작품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 할 것 같아서 지금 6주하고 7주는 이 과제 중심에 대한 설명들을 해서 과제가 따로 안 나갈 거고요. 아마 8주에 중간고사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고사는 이 과제로 아마 대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설명 이제 해드리는 거는